자, 그러면 엄윤아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유해진 씨, 윤계상 씨, 오현 씨, 김태훈 씨, 김선영 씨, 민진웅 씨, 그리고 엄윤아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유해진입니다. 저는 그 김판수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계상 씨. 네, 저는 조선어학회 대표 유정환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현 씨. 네, 저는 그 조선어학회 시인 임동희 역을 맡은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협회 잡지 한글의 박훈 기자 역할을 맡은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당 책방 주인 구자영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선어학회 막내 민우철 역을 맡은 민진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말무이 연출을 맡은 엄윤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어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과 감독님까지 같이 무대에 모셨는데 일단 제목부터가 처음 들어보는 말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말모이. 그 뜻이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 감독님, 말모이가 무슨 뜻이고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모이는 말 그대로 말을 모은다는 뜻이고요. 1910년대 주시경 선생님께서 일본이 우리 말가글을 빼앗을 것에 대비해 사전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제목이 말모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 조선어학회가 사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국의 말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걸 말모이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모으고 함께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감동적이어서 제목을 우리말 사전을 뜻하는 우리말인 말모이 그리고 말을 모은다는 뜻으로 말모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영화 말모이도 그 말모이 작전? 네네. 네. 말을 모은 사람들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모아서 사전을 만든다. 그래서 말모이. 한국 영화에서는 처음 다루는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이야기가 가진 힘 그리고 앞으로 줄 감동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관객분들이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관객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모이 포스터가 공개되자마자 밑에 댓글에 어머 벌써 재밌어. 유해진 씨 나오면 무조건 봄이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유해진 씨, 말모이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사전을 만드는 영화인데 본인 역할은 읽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네, 저 까막눈이죠. 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 우리말이 되게 소중하게 지켜졌구나. 그리고 그분들 지켜왔던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데 되게 공감을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까막눈 판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말모이라는 그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마 그 까막눈을 통해서 더 이렇게 관객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끌리게 했던 부분입니다. 처음 보셨을 때 진짜 순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느끼신 거군요. 네, 진짜 순한 맛이 있는. 네. 유해진 씨를 보는 것 같은 유한. 아유, 전 뭐 이렇게 순하지만은 않아요. 예. 그야말로 옆에 계시는 우리 윤계상 씨는 사실 전적이 워낙 강렬해서 이번 역할에 또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시나리오 보시고 어떤 점에 끌리셨어요?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냥 사명감이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실 있었다면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보여지는 게 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현 씨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 처음 봤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왔다 그래서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네? 이게 뭐 장편인지 단편인지 뭐 두꺼웠을 텐데. 네. 학생이만 아니 이게 그 메일로 와가지고요. 아 메일로 네. 이제 뭐 두꺼운지도 모르고요. 뭐 학생이 만드는지 뭐 저예산인지 전혀 말모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정보 없이. 예. 네. 그래서 전날 밤을 새고 와서 이렇게 처음에 딱 시나리오 읽는데 누워서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보다가 한 5분 후쯤에는 이렇게 보게 되고 가까이. 그다음에 한 5분 지나면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고 네. 한 한 20분 지났을 때부터는 그냥 정 자세를 앉아가지고 정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좀 재미를 느끼고 이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이제 뭐 느끼게 돼서 굉장히 막 그 피곤함에도 막 전율이 느끼고 좀 흥분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느끼고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현 씨를 정자세로 만든 이야기의 힘. 예. 네, 말모이입니다. 우리 김태훈 씨는 이게 다들 이제 말모이 뜻을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고 김태훈 씨도 그런가요? 알고 있었죠, 당연히. 김태훈 씨가 여기서 같이 계시다고 혼자 당연히 난 알고 있었다. 말 모인 줄 알았거든요. 말이 먹는 잘못 모이. 알았어요.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작품에 대한 건 사실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되게 위대하고 이렇게 그런 업적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사실 시나리오 읽으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들 사람들이 함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얘기,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또 그런 점도 좋았고, 저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음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는 조직이어서 영화로나마 이렇게 같이 또 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영 씨는 어땠나요? 이 작품을 시나리오- 선택하게 된 이유나 시나리오가 저는 거의 비슷한 지금 보니까 느꼈어요. 다 이렇게 마음이 비슷한 그쵸. 분들이 네, 거의 제 얘기랑 비슷한 얘기고, 근데 그 즈음에 저는 그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대한 얘기 영화 되면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영화 너무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할 때쯤 이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전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유, 그럴 입장이 못 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민진웅 씨는 조선어 학회 막내입니다.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뭐 모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배님들 그리고 제 아는 모든 분들이 다 작업하기 전에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미리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책 몇 권 그다음에 뭐 영상 자료부터 해서 제작진에서 우선 공부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셔서 그거 우선 익히고 나머지로는 그냥 조금 찾아본 것에 불과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 참여하게 된 느낌. 우선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 옆에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좀 힘들었어가지고 어떻게 잘 발 맞춰야 하나 그래서 잘 따라가고 이렇게 피해 안 끼치고 항상 좋은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너무 또 부담 없이 잘 이끌어 주셔서 따뜻한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한
힘을 보탠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네. 먼저 유해진 씨 최근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럭키, 택시운전사, 공조, 1987, 완벽한 타인까지 정말 쉬운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또 시대 비극을 다룬 영화부터 건강한 웃음까지 정말 관객들에게 어느 하나 겹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에 뭔가 말모이가 기존의 유해진 씨가 그동안 모았던 매력들을 집대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까막눈 판수 캐릭터와 함께 이번 판수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되게 한심한 가장이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이제 학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까막눈이 그 글을 깨우쳐가는 그런 변화, 그리고 한글을 알아가는 그런 변화도 있고 또 그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성장,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전반과 후반의 그런 그 변화의 좀 차이의 그런 중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그 한 인물의 변화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한 인물, 그쵸. 그런 변화. 우리는 또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윤계상 씨는 영상 보니까 유해진 씨한테 상당히 많이 당하시던데 대표 맞습니까? 네, 대표 맞는데 예. 근데 좀 신념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꽉 어떻게 보면 되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판수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인간적인 면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되게 굉장히 유해지고 그 좀 그런 좀 부드러운 부분이 생겨가며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환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결국 사람의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지가 뭉쳐서 큰 뜻을 이루는 게 옳다고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되게 좋은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조선어학회가 실존했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조직의 대표 역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영화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좀 진짜였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품고 있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작품을 촬영 기간 내내 좀 마음 아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정환의 신념 그리고 판수와의 호흡,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현 씨는 지난번 1987에서 치안 본부장 역할을 맡으시면서 정말 그 공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임동익 시인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임동익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시를 쓰는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성격인데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술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를 살든 되게 그 용기 있게 앞에서 그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게 술의 힘을 빌려서 넋두리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고 이런 민초들은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아마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민초의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가. 대변할 수 있는. 네. 임동익은 뭐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짜 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인데 시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상이 지금 혹시 좀 떠오르십니까? 오늘
제작 보고해. 아 제가 사실 이 갑자기 시와 생각이- 술이잖아요. 근데 네. 술은 어울리는데 이 시하고는 별로 너무 어울리세요. 아, 시랑. 그래요? 네. 아 그렇다면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딱 시인의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이 느낌을 시 한 구절로 한 구절. 좀 표현을 해주시죠. 아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네. 네, 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추운 겨울에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네, 문턱을 넘으면 그 따뜻함이 이렇게 밀려오듯이 지금 뭐 겨울의 문턱이고 또 오늘 이 자리는 그 이 영화의 첫 문턱을 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개봉이 2019년에 가장 첫 문턱을 넘는 시점에서 개봉이 되는 거예요. 그쵸, 1월 초에. 아 이게 다또내 천재인 것 같아요. 그쵸. 나 제가, 좀- 그 얘기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정말 천재 시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 아 나 지갑 바꿀까 봐. 나 미치겠네. 말모이. 자, 김태훈 씨. 이번에 박훈 기자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말모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회원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모습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박훈 기자. 네, 그 조선어학회 분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고 선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박훈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입바른 소리도 하고 예, 좀 그런 인물입니다. 좀 전에 준비하신 시는 아까 다 준비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역할이에요. 너무 이런 좋네요. 것들을 다 밝혀내고. 네, 원칙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를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역시 기자 정신 멋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훈 기자님도 시 한 소절. 농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영 씨. 어떤 영화건 드라마건 진짜 김선영 씨가 나오는 순간에 그 화면을 장악하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거든요. 영상 보니까 자영의 대사 중에 우리 나라, 우리 딸, 우리 가족 이 대사가 진짜 인상적인데 이번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 제가 초반에 그래도 진지한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좀 웃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계속 쫄랐어요. 네. 러브라인을 하나만 넣어달라고.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감독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감독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가려던 방향으로 끝까지 제가 짝사랑하는 거 하나만 넣어달라고 계속 제가 쫄랐거든. 표가 안 나도 된다. 내가 그걸 설정을 갖고 그랬다. 그건 이제 다음 후속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영 캐릭터 맡으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 역사는 우리가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아픈 역사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고 뭐 울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일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러고 있고 20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일상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 뭐 대단한 대사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성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일까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녀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표정에서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표현될지 잘못하면 과하고 거짓말이고 상상이고 그렇잖아요. 설명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진웅 씨가 먼저 유해진 씨 최근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럭키, 택시운전사, 공조, 1987, 완벽한 타인까지 정말 쉬운 작품이 하나도 없었고 또 시대 비극을 다룬 영화부터 건강한 웃음까지 정말 관객들에게 어느 하나 겹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는데 영상을 보는 순간에 뭔가 말모이가 기존의 유해진 씨가 그동안 모았던 매력들을 집대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까막눈 판수 캐릭터와 함께
이번 판수를 위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되게 한심한 가장이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이제 학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까막눈이 그 글을 깨우쳐가는 그런 변화, 그리고 한글을 알아가는 그런 변화도 있고, 또 그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성장,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전반과 후반의 그런 그 변화의 좀 차이의 그런 중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예. 시대의 변화도 있지만 그 한 인물의 변화도 그렇죠. 예.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한 인물, 그쵸. 네, 그런 예. 변화. 우리네 또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윤계상 씨는 영상 보니까 유해진 씨한테 상당히 많이 당하시던데 대표 맞습니까? 네, 대표 맞는데 예. 근데 좀 신념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꽉 어떻게 보면 되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판수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인간적인 면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되게 굉장히 유해지고 그 좀 그런 좀 부드러운 부분이 생겨가며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환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결국 사람의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지가 뭉쳐서 큰 뜻을 이루는 게 옳다고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되게 좋은 네.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조선어학회가 실존했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조직의 대표 역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어떤 그렇죠.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영화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좀 진짜였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품고 있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작품을 촬영 기간 내내 좀 마음 아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정환의 신념 그리고 판수와의 호흡,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현 씨는 지난번 1987에서 치안 본부장 역할을 맡으시면서 정말 그 공권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임동익 시인으로 변신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예, 임동익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시를 쓰는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성격인데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술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를 살든 되게 그 용기 있게 앞에서 그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게 술의 힘을 빌려서 넋두리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고 이런 민초들은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아마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민초의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가. 대변할 수 있는. 네. 임동익은 뭐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가상의 인물이지만 진짜 그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인물인데 시인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상이 지금 혹시 좀 떠오르십니까? 오늘 제작 보고에. 아 제가 사실 이 갑자기 시와 생각이- 술이잖아요. 근데 네. 술은 어울리는데 이 시하고는 별로 너무 어울리세요. 시랑. 그래요? 네. 그렇다면 좀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딱 시인의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자, 오늘 이 느낌을 시 한 구절로 한 구절. 좀 표현을 해주시죠.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네.
예, 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추운 겨울에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네, 문턱을 넘으면 그 따뜻함이 이렇게 밀려오듯이 지금 뭐 겨울에 문턱이고 또 오늘 이 자리는 그 이 영화의 첫 문턱을 넘는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개봉이 2019년에 가장 첫 문턱을 넘는 시점에서 개봉이 되는 거예요. 그쵸, 1월 초에. 아 이게 다또네 천재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는 제가. 네. 아 그래요? 네. 정말 천재 시인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문턱을 넘으니 따뜻함이 밀려온다. 아 나 지갑 바꿀까 봐. 나 미치겠네. 말모이. 자, 김태훈 씨. 이번에 박훈 기자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말모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회원들과는 좀 성격이 다른 모습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박훈 기자. 네, 그 조선어학회 분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고 선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박훈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입바른 소리도 하고 예, 좀 그런 인물입니다. 좀 전에 준비하신 시는 네. 아까 다 준비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역할이에요. 너무 이런 좋네요. 것들을 다 밝혀내고. 네, 원칙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를 팩트 체크 해주셨습니다. 역시 기자 정신 멋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훈 기자님도 시 한 소절. 농담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영 씨. 어떤 영화건 드라마건 진짜 김선영 씨가 나오는 순간에 그 화면을 장악하는 그런 힘을 갖고 계시거든요. 영상 보니까 자영의 대사 중에 우리 나라, 우리 딸, 우리 가족 이 대사가 진짜 인상적인데 이번 캐릭터 준비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네. 제가 초반에 그래도 진지한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좀 웃긴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감독님을 계속 쫄랐어요. 네. 러브라인을 하나만 넣어달라고. 어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감독님이 끝까지 안 된다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감독님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 가려던 방향으로 끝까지 제가 짝사랑하는 거 하나만 넣어달라고 계속 제가 쫄랐거든. 표가 안 나도 된다. 내가 그걸 선처를 갖고 그랬다. 그건 이제 다음 후속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자영 캐릭터 맡으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제 이 역사는 우리가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아픈 역사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잖아요. 저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고 뭐 울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일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러고 있고 20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일상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 뭐 대단한 대사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성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일까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녀에게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게 표정에서 말 한마디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잘못하면 과하고 거짓말이고 상상이고 그렇잖아요. 설명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했던. 네.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민진웅 씨가 연기한 우철은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그런 역할이세요. 우철 입장에서 본 말모이 어떤 영화입니까? 네, 근데 아내랑 남편은 서로 마땅히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그냥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영화는 우리의 아픈 시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 영화 안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혈연으로 뭐 판수 선배님이나 정원 형이나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저희들처럼 지식이나 사상으로 묶여 있는 가족도 있고 네. 또 이제 판수 패거리처럼 의리와 정 이렇게 인생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좀 용기에 대한 영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철이 바라보는 말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 말을 모아 사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처음 소개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우리 배우분들이 고민이 얼마나 크셨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처음에 말모이를 보고 진짜 말의 모이를 처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순이 그 어린 친구만 영화다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네. 우리 감독님 영상에서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말모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서 첫 영화로 선택을 하셨나요? 네, 보통 일제강점기를 다룬 이야기라고 하면 그 무장투쟁을 했던 소수의 독립군이나 어떤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 말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을 만들었던 조선어학회도 있지만 그 뒤로 전국에서 이제 말을 모아서 보내줬던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전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화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렇게 그 역사라는 게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이루는 게 그쵸. 예. 사전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일들이 동시대에도 시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 영화의 내용은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뜨거운 그런 내용인데 영상을 봤을 때 현장은 무척이나 재밌었던 현장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봤거든요. 시대 배경은 암울한 일제강점기, 우리말이 금지된 시대인데 그 현장은 참 따뜻하고 재밌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그 유해진 씨가 그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은데 유해진 씨 저렇게 양화대교라든지 노래하시다가 갑자기 아쟁 소리 내고 그러면 같이 연기하시는 분들 어떡하라고. 예, 근데 어떻게들 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거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네. 그 제가 시나리오를 아까 어떻게 처음 첫 질문이 네 어떠셨는지 어떠냐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소중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그거를 더 구체화시켰던 그런 우리 진짜 그때 당시에 그 원고가 이렇게 강탈을 당했을 때의 그런 그 너무 그 처절하게 그 슬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제작 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고서도 사실은 저는 더 그런 정말 소중하게 지켰고 저희는 이제 물론 연기로 했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는 당시에 그분들은 더 했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영상 보니까 더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작품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자, 우리 윤계상 씨는 아까 힘드셨다고 한 게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부분인데 아까 인상적이었던 게 컷이 그러니까 촬영이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정환의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스스로가 이번에 말모이를 찍으면서 이 배우로서 이 배우란 직업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느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 직업을 연기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를 다가가면서 그 캐릭터에 갖고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래갖고 저 윤계상도 어느 순간 좀 성장해 가는. 그쵸. 예. 그러면서 찍고 나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모에 찍을 때는 이게 조선어학회 대표니까 이게 공유할 수도 없고 혼자 묵묵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배우분들하고도 좀 친근하게 못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찍고 나서의 느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작품을 임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진정성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연기를 하면서도 순간 정환을 만나게 되고 네. 예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 네. 스스로가 아 내가 이게 또 연기를 하는 네. 이유구나라는 걸 느끼셨던 것 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입을 모아 외치신 우리 윤계상 씨가 외치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다. 정말 실감나게 와닿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독님, 진짜 이 모든 배우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저격의 배우분들을 모으셨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말도 모았지만 배우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영화라는 게 사전을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게 꼭 사전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첫 영화다 보니까 배우분들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말모이는 이렇게 사람들이 빛나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김판수 역에는 혜진 선배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 혼자 생각하고 네. 시나리오를 썼죠. 혜진 선배님은 워낙 뭐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영화 속에서 항상 빛나는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혜진 선배님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모인 이제 말맛이 좀 나는 영화라고 그쵸. 생각했는데 유해진 선배님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어학교 유정환 대표랑 되게 같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윤계상 씨의 프로필을 그 출연작들을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힘든 도전들을 계속 맞아요. 해오셨더라고요. 예, 그 배우 윤계상이 가지고 걸어온 길이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조선어학회 대표 유정환의 모습과 자연스럽게 겹쳐졌고요. 네, 그리고 오늘 촬영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 조 선생님 역할을 하신 김홍파 선배님은 이제 범죄자의 까막눈에 막 이런 김판수하고도 되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되게 큰 어른, 조선어학회의 되게 큰 어른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홍파 선배님이 자연스럽게, 떠올렸고 네. 예. 그리고 우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와 사람을 그 술과 사람을 아니다. 시와 술. 네. 네. 좋아하는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판수가 조선어학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회원이기도 하고 나이 어린 자영이 야단을 막 쳐도 자영한테 끽소리도 못하는 되게 귀여운 인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 선배님을 떠올렸고 박훈 기자 같은 경우는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원칙이 강하고 원칙주의자고 냉정한 인물인데 한편으로는 되게 치열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물이어서요. 그 모습이. 예, 예. 근데 그게 김태원 선배님 원래 모습이 좀 그러세요. 이게 되게 연기에 있어서는 되게 치열하신데 사람으로서 되게 따뜻하신 맞아요. 분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김태원 선배님을 떠올렸고 김선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어학회 유일한 여성 회원인데 홍일점이라는 표현 이전에 저는 조선어학회 당당한 동지, 굳건한 동지, 이렇게 그리고 품이 넓은 동지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단단함과 인간적인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배우가 아니셨을까 생각하고 이제 막내인 사랑꾼, 네, 이제 우철 같은 경우에는 이 막내이니까 순박하면서도 그리고 또 조선어학회 안에서 갈등을 이제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여기서 막내이신데 그거를 이제 민진웅 씨가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정말 너무 다들 저격의 배우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첫 영화에 큰 영광이었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말과 마음을 모은 우리말 사전 말모이답게 너무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독님. 자, 영상을 보니까 이 배우분들이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울컥했던 부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현 씨.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찍을 때 이제 소품들이 쫙 있는데 그 우리가 뭐 일일이 이제 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모은다는 설정으로 많은 그 공책과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 지하 창고에는 이제 수천 권이 그 작업했던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때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공청회를 할 때 이제 우리말 공청회를 하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찍는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정말 물론 소품팀이 다 이게 쓰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어학계 회원들은 글씨 한자 한자를 써가지고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걸 빼앗긴다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나름대로 눈물신이라 그래서 이제 티어스틱을 살짝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쓸 필요가 쓸 없이. 필요도 없이 쉬는 시간에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감독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왜 그러 근데 그때 그 장면 찍는데 갑자기 너무 막 밀려오고 억울하고 이게 막 멈춰지지 않아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아무튼 그 한자 한자의 소중함이 그 한 장이 소중해서 그 한 장도 막 뺏기기 싫었던 그 느낌이 떠오르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지금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현 씨가 말씀을 하실 때 진짜 우리 김태훈 씨와 김선영 씨도 그때 그 마음이 막 떠오르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막내 민진웅 씨께 좀 여쭐게요. 영화 안에서도 막내고 실제로도 지금 가장 젊은이신데 선배님들과 아까 연기 호흡에서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할 때 좀 두렵고 무서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도와주셨다 했는데 호흡은 어땠나요? 네. 선영 누나가 우선 항상 앞장 서가지고 되게 많이 리드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너무 즐겁고 선배님들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감독님 그리고 뭐 스태프분들 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공연하는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공연 작업처럼 정말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의견 교류하시고 또 그래서 더 장면이 잘 살아나고 이런 장면 보면서 네 정말 후배로서 많이 배웠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게 그려지네요. 공연하는 느낌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도 각자의 분야에서 착착 맞춰가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얘기들도 진짜 많이 했었고 아까 제작 영상 보니까 생각나는데 감독님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옆에 와서 이렇게 되게 낮은 자세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도 항상 그 감독이라는 그런 권위적인 걸 없애고 함께하는. 예, 항상 낮은 자세에서 들어주고 그래갖고 정말 약간 현장 분위기가 학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네, 서로 맞습니다. 공유하고. 그 호흡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연스럽게 그러고 보니까 유해진 씨와 윤계상 씨는 소수 의견 이후에 그쵸? 지금 3, 4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그때 소수의견 때도 잠깐 만나고 그러진 않았고요. 이번에도 잠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수의견 때 길게 만나고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완벽한 타인에서 그 염정아 씨랑도 예전에 그랬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함을 느꼈었거든요. 완벽한 타인. 오랜만에 봐도 그쵸? 네네, 오래간만에 봐도 뭐 그동안에 조금 가끔씩 연락했지만 근데 이번 작품 역시 그 전에 소수의견 때 되게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진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고 전혀. 네네 그냥 늘 뭐 있던 애 같고 그런 친구 같은 늘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호흡을 했을 수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작품 역시요. 그야말로 동네 동생 같은.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 정한 역을 맡은 개상 씨는 어땠나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니까 선배님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진짜 업그레이드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감히 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소수의견 때의
혜진이 형님의 그런 어떤 위트감이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말모이를 같이 찍으면서 되게 판수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야, 이게 대단하다.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 100배. 예. 그냥 뭔가 뭐 소수 의견 때는 되게 하찮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많이 지금 예, 감동적이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제가 선배님, 그러니까 형님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에너지를 품을 수 있을까? 정도로. 예.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 간단하게 윤계상 씨, 윤계상에게 유해진이란 절대적인 존경할 수 있는 배우. 예. 모든 면에서 인간적인 면, 뭐 배우로서의 어떤 진정성이 있는 다가가는 모습이나 다 절대적 사람 자체를 좋아합니다. 존경할 수 있는 배우. 예. 네, 유해진 씨께는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감독님.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개상 씨한테 제가 표현을 그런 것 좀 어색하죠. 투박하고 어색해서 네.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윤계상이란 그냥 개상이는 개상인데요. 근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약간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약간 예. 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약간 드립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렵게 계속 만들어낸 네네네. 그래서 하나도 똑똑 떨어져서 한 컵이 되듯이. 하여튼간 뭐 여튼 계속 그런 시간이 개상 씨하고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쌓이고 우정.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정말 눈에 띄는 아역 배우들이 있어요.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두 분에 대해서. 네, 그 제작기 영상에서 보셨던 아역 배우 두 친구는 이제 영화 속에서 김판수의 아들과 딸로 나오거든요. 아들 김덕진은 이제 조연도 군이라고 영화가 처음인 친구고요. 그 감옥수 들락거리는 아버지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이제 업어 키우고 까막눈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제 공부도 잘하는 이렇게 일찍 철든 속 깊은 아이고요. 그리고 김판수의 딸 김순이는 7살 그 박예나 양이 연기를 해줬는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정말 매력 있거든요. 네, 그 김판수의 딸 김순이 그리고 아들 덕진이가 이제 그 시대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말과 글도 금지된 시대에 당연히 그 창씨개명이란 명목으로 이름까지 빼앗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쩌면 김판수가 이 아이들의 이름을 그대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힘이 될 수 네. 있었겠네요. 예. 생각했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두 배우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그 두 친구를 꼭 만나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말모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늘 많은 얘기가 무대 위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자, 오늘 아무래도 이야기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생각하시는 기자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네. 중앙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고요. 네. 네, 배우분들 중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우리말을 지키는 얘기다 보니까 또 찍으면서 감회도 남다르고 좀 찍고 나니까 요즘에 좀 줄임말이나 외래어 사용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셨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점에서 변화했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어떤 분께서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말모이를 찍고 나서 내가 우리말을 더 사랑하게 되고 줄임말이라든지 외래어를 좀 줄이게 됐다. 유해진 씨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단체로 이렇게 사진 촬영할 때도 뭐 다른 때 같았으면 말모이 화이팅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가능한 그 현장에서만이라도 그 뭐 말모이 힘내자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뭐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뭐
많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능하면 그쵸. 우리말로 찍을 때만이라도 그런 변화를 주자라는 그런 노력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뭐 그 뒤에도 뭐 약하게 저한테는 그런 게 현장에서는 조금씩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태훈 씨도 기자 역할이신데 박훈 기자 아무래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좀 생각이 바뀌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에 대해서. 네, 아까 지금 형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기 같은 걸 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외래어를 쓰면 뭔가 이렇게 벌점처럼. 근데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사실 아까도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캐릭터라는 말이 사실 쉽게 나오는데 제가 안 그랬죠. 역할이라고 얘기를 역할이라고 하려고 하셨어요, 했거든요. 아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쓰는 말들이 많은데 그 되게 어렵게 아름답게 지켜진 말들이고 또 우리 말들이 더 아름답고 좋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말모이를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말 그리고 각 지역의 말들도 많이 알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 배급을 보고 나시면 그때 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비 관객분들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에게 인사 말씀, 끝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엄윤아 감독님부터. 네, 저희 영화 말무이는 여기 계신 배우분들하고 전체 스태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추운 겨울 개봉하니까 사람의 온기로 추위를 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영화니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진웅 씨. 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화고 또 모든 우리의 영화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전부터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이 많으시고 저희 영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씨. 네, 저도 아까 제작 영상기를 보면서 영화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완성본을 영화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왜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동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행복한 현장이었고요. 이런 행복한 에너지가 작품으로도 관객 여러분들께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현 씨. 예, 열심히 말을 모았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모일 차례입니다. 예, 많이 모여서 많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인. 네, 멋집니다. 정말. 예, 막 떠오르신데요, 지금. 예. 자, 윤계상 씨. 네, 정말 꼭 봐주셨으면 하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진 씨. 네, 그 아까 그 순한 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겨울에 먹을 만한 그 따뜻한 이렇게 순두부 같은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밋밋하지만은 않고요. 또 적당한 또 양념이 있는 먹을 만한 그런 순두부 같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여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해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